이유가 있는 거야. 아직도 쫓기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 공부를 이렇게 뒤에서 내가 공부를 굽어봐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도. 이게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예. 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에 보면 테마 20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업무 보증에 관한 게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요,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 민법에도 다 있다 그랬죠. 예, 민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법에 특별히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업무보증 제도 때문이다 이랬어요. 뭐 때문이다? 업무보증.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30조 자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의과실로, 이거 고의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 근데 여기 자신의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 여기에는요 고의과실 얘기가 없어요. 그래도 이건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 책임만 있다, 무과실 책임도 있다. 무과실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예, 사무소 제공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 사무소 제공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요 A와 B에 해당하는 요 경우, 그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 그것에 의해서 두 개 A와 B 요거에 의해서 의뢰인에게 재단당 손해를 발생한 경우야. 그러니까 의뢰인에게 무슨 손해? 그리고 누구에게? 의뢰인. 그러니까 의뢰인 아닌 자에게 재단당 손해를 입혔다? 이건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의뢰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입혔다? 이것도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민법에 의해서 처리할 뿐이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근데 그 손해는 재단당 손해다. 그 다음에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단당 손해를 입혔다. 이때가 손해배상,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다. 그래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보증, 그죠? 의무를 부담해. 무슨 의무요? 업무보증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보증기관은 제30조에 규정된 업무, 책임, 요것만 부담해. 그래서 중개행위가 아닌 것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이거나, 그 다음에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개사법상 업무보증까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자, 중개행위 여부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첫 번째 뭐냐? 주관적,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다. 객관적 정황이다. 객관적 정황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에 판단한다. 두 번째, 중개행위의 범위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거래행위에 대한 알선, 즉 중개, 요걸로 딱 그친다. 아니면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밀접설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여기에서 중개의 범위를 갖다가 중개행위, 그 관련된 행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요, 중개를, 여기 보십시오. 중개를 논할 때는 우리가 이거잖아요. 중개는 중개 계약으로 출발해서 확인, 설명을 거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다른 데는 중개고, 요게 협의의 중개야. 그죠? 근데 이행 단계는 원래 중개 문제가 아닌데 손해배상 문제를 논할 적에는 이행 단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중개, 손해배상 책임을 논할 때는 이렇게 광의, 넓은 범위에 있어서의 중개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계약 체결 이후에 있었던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관련한 이것도, 그죠? 이것도 중개행위 여부로 본다야. 됐어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에 있었던 보증금 지급,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그 다음에 확정일자 취득과 같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하는 행위, 이것도 중개행위 여부에 포함된다. 여러분, 확정일자 취득은 그건 언제 얘기야?
그러니까 매매야 임대차야. 임대차 계약의 문제죠. 그래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를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이행 단계까지도 이렇게 넓게 보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3번 보세요.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 취득 알선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시켰던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치 판례예요. 오늘날은요, 여러분들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적에도 업무 보증 해요, 안 해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빠져나가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때는 업무 보증 제도, 매수 신청 대리인 제도조차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 놓다 보니까 과거 판례로 요것조차도 중개행위 여부로, 그러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굉장히 좁게 해석했다. 아주 이 돈해배상 문제를 논할 적에 있어서는 아주 넓게 판단했다. 그런 뜻이에요. 돼서요. 그 다음, 거래 당사자 일방, 거래의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하여 알선.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개는 반드시 당사자 쌍방을 요한다, 일방만 요하는 중개도 있다. 그래서 그 중개를 우리는 뭐라 그랬죠? 지시중개, 전시중개. 뭐라고요? 예, 이것도 뭐다? 중개행위 여부로 같이 논해서 손해배상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다 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개를 가장 어떻게 넓게 보고 있는 게 뭐다? 손해배상 책임 문제예요. 됐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 내용. 자, 입증 책임. 여러분들 고의과실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그 입증 책임은 누가? 예, 의뢰인이 그 입증한다. 그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 손해배상에 대하여, 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업무보증 설정 한도 내의 배상이다, 완전한 배상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완전한 배상. 그 다음에 보증기관의 배상은 뭐라 그랬어요? 보증 설정 한도 내의 배상이야. 그 완전한 배상.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거기 보면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 전액을 부담한다 했는데, 요거는요, 여러분들 다만 이런 거죠. 이 정신적 손해, 이 부분은 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야, 아니면 민법이야? 민법이죠. 어쨌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처럼 완전한 배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방법이 있죠. 보증보험 공제, 공탁이야.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는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만료.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재산정.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옆에 41페이지 보시오. 41페이지 거기 보증 설정 및 유지 의무에서 3번 보면은 기간 만료 시에는 언제까지? 만료 시까지 재산정. 그리고 거기다 가로 열고 쓰세요. 보증보험 공제야. 뭐하고 뭐요? 보증보험과 공제예요. 공탁의 경우는 기간 만료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기간 만료의 문제가 공탁의 경우는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탁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 그랬죠. 다시요, 40페이지 맨 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했다 할지라도 몇 년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법에는 폐업과 사망 요것만 적혀 있어. 근데 학설은 요거까지다, 아니면 등록 취소나 해산도 포함하는 걸로 본다. 예,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설정 금액이 있죠. 법인은 얼마? 분사무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특수법인 원칙적으로 2억. 다 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요. 농협 얼마요? 예, 그 이야기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보증 설정 및 유지 의무 1번 신규 설정. 여러분들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업무 보증은 어떻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보증은 법률적으로 업무 개시 요건이면서 등록증 교부 요건이다. 그러나 업무보증은 등록 요건인 것은 아니다. 그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변경이요. 그죠? 기왕에 설정한 보증이 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예, 보증의 변경. 기왕에 설정한 보증이 어떤 경우?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그거요. 그 다음에
기간 만료로 인해서 할 적에 단 기간 만료는 공탁의 경우는 기간 만료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공탁의 경우 제외하고 기간 만료는 뭐요? 만료일까지 그거였어요. 단 휴업 기간 중에 기간 만료가 있었을 때는 언제까지 하랬어? 그때는 천재. 그런데 언니한테 물어봐야 될 건데 잘 봤죠? 중개사법 몇 점 나왔어? 시험 못 봤다고요? 됐어요. 예, 그래요. 그 다음, 보증서 4번 교부. 자, 중개 완성 시 보증서 4번을 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어. 누구에게 교부? 근데 뭘 교부? 4번. 자, 요거는 우리 아까 어디서 봤어? 4번 당사자에게 교부 어디서 봤어? 아까. 예치 권고제도. 예치 권고제도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급보증하잖아.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예치시에. 그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4번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똑같다 그랬잖아. 지급보증은 업무보증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증, 이거 교부할 적에 그때 보증에 대한 설명 의무해서 여러분들 뭘 설명한다 그랬어요? 소금기, 소재지, 기간, 금액, 소금기를 설명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배상 절차. 중개사고 시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중개 의뢰인은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그죠? 판결문 또는 이에 준하는 거 이런 거 갖고서 업무보증기관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보증기관에 찾아갈 땐 이런 건데 시험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 등록증 4번 X. 또 뭐가 나온다 또 시험에요? 업무보증증서 4번 X. 손해봤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고 가야만 돈 준다는 거예요. 뭘 입증하는 거? 손해봤다는 거 입증하는 서류. 그게 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정했던 합의서요. 그 다음 재판 가면은 법원 가면은 재판부터 시킨다 그랬어. 둘이 앉혀놓고 화해시킨다 그랬어. 화해줘서. 그죠? 그 다음에 판결문. 이러한 것들 가져갈 적에 돈 주는 거지. 그냥 갖고 와서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내가 잘못돼가지고 나 손해봤으니까 돈 내놔 한다고 업무보증기관이 돈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증기관은 이거 돈 갚아주고 대신 갚아주고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뭐 한다? 구상권 행사한다. 그래서 업무보증의 성격은 보험이라 그랬어요. 보증보험으로서의 성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보증보험으로서의 성격이다. 그래서 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갚아야 돼. 그 바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 돈 떼어먹는다.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든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높이는 제도가 보증보험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 이 제도가 없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손해보고 배째한다니까? 손해보고 아니라 손해 끼치고 배째한다니까? 그걸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요 제도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배상 절차 세 번째.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요걸 갖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제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며칠 이내 보증보험 공제는 어떻게? 다시가입. 그 다음에 공탁은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한다. 중요한 건 무슨 금액? 손해배상하는 금액이라 했어요? 부족하게 된 금액이라 했어요? 부족하게 된 금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알면 참 좋은데 아직도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자꾸 이게 그냥 마음에 걸리네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중개사법에는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업무보증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30조 1항 2항에 적혀 있고요. 이게 30조 3항 4항 5항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런 경우에만 업무보증기관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그리고 중개사법의 손해는 요거고, 중개사법의 손해를 넘어선 손해는 그러면 손해배상을 요구를 못하냐? 그건 아니다. 어디까지? 민법을 통해서 재산상 손해 아닌 정신적 손해, 거래 당사자의 손해 아닌 다른 것들은 민법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손해가 있었을 땐, 중개사법에 이런 손해가 발생했을 땐 어디까지? 업무보증기관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이 손해배상 문제는 무슨 손해? 완전한 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증기관의 배상은 어떤 배상? 이런 업무보증 설정 범위의 배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업무보증기관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연대채무라 그러죠. 연대보증 관계에 놓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한테 먼저 달라고 해야 돼? 개업공인한테 달라고 하고, 개업공인이 못 갚을 적에 일로 찾아오는 거야. 단, 개업공인이 못 갚을 적에 일로 찾아올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에 해당해야만 하고, 이거에 해당 안 할 적에는 업무보증기관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업무보증기관이 이거 갚아주는 거, 대신 갚아주는 것은 보험으로서의 성격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손해배상 보험으로서의 성격.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자신을 위해서 드는 거야. 근데 업무보증은 여러분들 개업공 본인을 위한 거야,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거야? 상대방, 즉 타인으로서의 상대방을 위한 그런 거고, 연대채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계에 놓인다는 거죠. 그 다음, 자, 이 업무 보증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이런 방법에 있다. 그러나 꼭 구별해야 될 것은 보증보험과 공제는 같이 놔도 공탁은 따로 놓자. 왜? 얘는 기간 만료에 문제가 생겨서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는 기간 만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왜? 공탁하면 그냥 가는 거야.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폐업했다 할지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보증보험과 공제, 공탁이 시험엔 보증보험 공제라고 써야 될 때다가 뭐까지 집어넣다? 공탁까지 집어넣는다. 그럴 때 우리 걸려들지 맙시다. 그거였어요.
예, 공탁은 항상 따로 놓고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 보증의 방법은 요 세 가지지만 공탁은 별도다. 대신에 이 공탁은요, 여러분들 사망 폐업 시에는 3년간 회수할 수 없다라는 요 제도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A라는 공제에 가입했던 사람이 여기 만료가 됐어. 그러니까 이때 다시 가입한 걸 공제에 다시 가입한 게 아니라 B라는 보증보험으로 갈아탔어.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중개행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중개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이게 손해가 발생했어. 이럴 적에 누가 책임지냐라는 문제가 생긴다. 누가 책임진다? 원인행위가 있었던 중개행위 시점에 공제사업자인 얘가 책임지는 것이지 얘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폐업을 했어. 중개는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폐업을 했어. 근데 여기서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이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누구 책임질 사람이 없다 아니면 얘가 책임진다. 얘가 책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공탁을 했댔어. 뭐 했댔어? 그래놓고 폐업하면서 요 공탁했던 돈 1억 원을 날름 찾아갔어. 근데 여기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공탁금 찾아갔으면은 문제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폐업했다 할지라도 몇 년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라는 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이유로.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 폐업 민법의 기본 소멸시효가 뭐야? 안 날로부터 3년, 그죠?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거 아니야. 그래서 3년을 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폐업해도 그 돈 못 찾아가니 누가 공탁해 안 해? 공탁을 그래서 사문화시키는 제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자, 얘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여기다 돈 달라고 할 땐 그냥 간다 아니면 입증 자료를 갖고 가야 된다. 그 입증 자료가 뭐다?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정했다 합의서야.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법원 차장은 화해부터 시킨다.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이런 게 답인데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이런 게 나오더라. 저거 갖고는 돈 받을 거 있다는 거 입증돼 안 돼? 절대 아닌데 왜 틀리냐는 거야. 왜 틀리는지 난 알아. 시험에 나와도 안 보여 이게. 그냥 읽어가. 여러분들 왜? 문제 속에 함몰돼가지고서 내 정신을 집중해서 문제를 읽어? 아니면 그냥 키워드 찾아가면서 그냥 쭉쭉 읽어버려? 그죠? 키워드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40문제 40분 동안 못했어. 40문제 40분 동안요. 근데 10분을 더 줬잖아. 지금 시간 쫓기지 말라고 10분 무려 더 준 거야 지금은요. 여러분들 치사하게 10분 더 주는 대신에 문제가 더 그게 문제인 거지. 어쨌든 더 준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저런 거 갖고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건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알거든. 그 중개사법은요. 여러분들이 밤에 모의고사 있잖아. 집에 갖고 와가지고 한번 조용히 봐봐.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틀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모의고사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안 보고서 그냥 나중에 그냥 나타나는 분 보면 끔찍해요. 그분들은 1, 2차 동차부터 1차밖에 못 붙게 돼. 물론 여러분들 다 1차는 붙어. 예, 근데 문제는 동차 붙어야 되잖아. 그죠? 예. 자, 이거요. 그 다음에 업무 보증의 이제 성격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 등록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업무 개시 요건이고 등록증 교부 요건이지,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예? 이게 등록 요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분사무소 설치 있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분사무소 설치할 적에는 업무 보증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고하고 업무 보증하는 거야. 미리 해야 돼. 등록 시에는 미리 업무 보증하고 등록하러 가야 돼? 아니면 통지받고 나중에 하는 거야? 통지받고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이, 여긴 등록 요건 아닌데 여긴 이거야. 매수진전 대리인 등록 시에는 이게 등록 요건이었어요. 예, 미리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요건? 등록 요건이다. 그래서 성격적인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이거잖아요. 업무보증 증서는 정보는 게시하고 사본은 교부한다. 뭐 줄 때 이거 같이 주는 거야?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근데 교부할 때 조용히 준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준다 그랬어. 뭐? 예, 소금기를. 그래서 정보를 게시 안 하든 이걸 안 하든 이거 안 하면 뭐라 그랬어? 근데 업무보증 자체를 안 했을 시에는 뭐요?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업무보증은요 이렇게 타인을 위한 보증범으로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게 되면 결국 뭐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상권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며칠이네? 얘는 어떻게? 공탁은 어떻게? 보존이 아니라 보전이라 그랬죠? 보존하고 보존 어떻게 다르다 그랬어요? 보존은 3년간 보존한다, 4년간 보존한다. 보존은 갖고 있는 거고, 보존은 채워 넣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하는 것이지 절대로 손해배상한 액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공탁을 1억 5천에 놨댔어. 근데 여기서 손배 문제로다가 여기서 얼마를 찾아가냐면 7천을 찾아갔어요. 그럼 남은 액수가 얼마? 그러니까 얼마만 더 채워놓으면 된다? 예? 2천 이상이야. 만약에 손해배상한 액수를 채워놓는다면 대상 없어도 얼마 채워놔야 돼? 7천. 근데 7천이 아니라는 거요. 8천 남았기 때문에 2천만 더 채워놔도 상관없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의 변경입니다. 보증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기존의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만 보증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제도는 뭐라 그랬어요? 저 제도가 지니는 의미는 갈아타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여기 자, 여기서 손해 발생해서 A라는 공제에 가입했었는데 여기서 손해 발생 문제 때문에 여기에 얘가 대신 갚아줬어. 그러면 얘가 대신 갚아주면 구상권 행사하죠?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려잖아. 근데 다시 시켜주지 않아. 왜? 돈 안 갚으니까 다시 가입 안 시키는 거야. 그때 갈아타기 하면 되잖아. 그죠?
그 갈아타기를 막는 게 이거예요. 변경,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의 보증이 효력이 있어야만 갈아타기가 된다. 그러니까 갈아타기 하려도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을 갚고 갈아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업무보증 못하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등록이 취소. 결국 될 수 있다지만 결국 등록 안 하는 한 어떻게 되겠어? 저 업무보증 안 하는 한. 업무보증 안 하는 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업무보증 안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 당장은 등록 취소 안 시키는데 그래도 안 하고 있어 얘가. 그럼 등록 취소 되고 말죠. 그래서 임등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손해배상과 업무보증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손해는요, 여러분들 중개사법 말고 민법에 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있잖아요. 민법행위 계약 강론 뒤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문제 쫙 해도 제가 알기로 한 10몇 개, 20개 가까이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써놨냐, 요거 두 개는. 요 두 개의 손해에 있어서만큼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만 손해배상 문제를 묻는다. 업무보증 기관에게까지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단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한다?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자 쪽에서 입증한다. 저런 것도 외워야 되냐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때린 놈하고 맞은 놈이 있어. 누가 일러? 맞은 놈이 이럴 때 어떻게 일러요? 나 선생님 여기 다쳤어요? 여기 피 났습니다. 그 입증하는 거야. 제가 때렸어요. 입증 책임을 누가 진다?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자 쪽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 됐습니까? 그래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 재산상 손해 발생 시 이때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 타인의 중개인으로 제공해서 거래당사자 재산상 손해 요 두 가지 경우. 그리고 이때는 고의과실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건 무과실 책임이다. 고의과실 없는 무과실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임이 발생했을 적엔 얘가 업무보증기관에도 찾아가는데 이거하고 이거에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도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물을 적엔 업무보증 설정 한도 금액에서만 달라고 한다. 내 손해본 거 다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비해서 업무보증 찾아가가지고 하게 되면 다 달라고 한다. 한도액이다. 그래서 한도액이라는 건 뭐냐? 업무보증 여러분들 개인의 경우 보통 1억 원짜리 공제증서 받아놓잖아. 그럼 얼마 범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달라고 한다. 이런 거 갖고 간다. 이런 거 갖고 간다면 틀린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대신 갚아준 다음에는 그죠? 부담권 행사한다. 그 이유는 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보험이다 아니면은 타인 즉 상대방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손해배상보험이다. 이쪽의 성격이지 이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연대채무관계 놓이는 건 아니야. 연대채무관계라면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둘 중 안에 아무한테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근데 연대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누구한테 달라고 하고 그리고 안 주면은 이쪽에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 방법은 보증보험 공개 공탁인데 세 개를 단순하게 동일한 관계 속에 놓지 말고 어떻게? 두 개 한 개로 나눠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 공개는 만료 문제가 생겨서 만료되면 언제?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인데 업무보증 이게 휴업기간 중에 만료 시에는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그거고 공탁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는 대신에 어떻다? 사망 폐업했다 할지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업무보증의 성격적인 측면이요. 등록에 있어서는 등록 요건 아니었어. 그죠? 등록 통지받고 나서 업무보증 하는데 업무보증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선 등록관청 입장에선 업무보증을 해야만 등록증을 줘.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래서 등록증 교부 요건이고 업무 개시 요건이다.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적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미리 제출해서 이게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시에도 이게 등록 요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즉 미리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게 뭔지 알아요? 14조 업무, 14조 2항, 그죠? 거기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업무보증 증서 사본, 그죠? 그리고 그거를 교부해야 돼. 그냥 떠들고. 그래요. 소금기. 이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하면 업무정지지만 업무보증 증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그게 차이점이었고요. 그 다음 업무보증 증서 원본은 게시인데 게시해야 될 게 뭐 있었죠? 등록증, 자격증, 업무보증 증서, 보수, 요율표. 그게 게시사항이었어요. 자, 이 시간에 뭐 했어? 손해배상에 대한 업무보증했어요. 1교시는 길었죠? 2교시는 짧아요. 예, 죄송해요. 1교시 욕먹었어요. 너무 길게 했다고. 네. 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